안녕하세요. 또 아침이 밝고 밤송이를 깔아면 까야겠죠. 오늘 그림은 파리대왕이라는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자라투스트라의 인용입니다. 고향에 대한 나의 이러한 추구. 아,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잘 알거니와 이러한 나의 추구는 나의 불행이었으며 그것이 나를 삼켜버린다. 어디에 있는가 나의 고향은? 나는 이렇게 부르며 찾고 있다. 또 찾아보지만 찾지는 못했다. 아, 영원히 모든 곳에 있고, 아, 영원히 어디에도 없는, 아, 영원 없음, 영원한 부질없음이요. 그만큼 부질없는 얘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며칠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디스커버리 애니멀이라는 채널에서 침팬지의 군집을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이제 거기 집단에도 알파 메일이 있어요. 1등 침팬지죠. 1등 침팬지가 있고 또한 2등 침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1등 침팬지는 참 뭐랄까 소통을 잘해요. 침팬지들의 소통이 이제 거의 주되게 하는 거는 털을 골라주는 행위입니다. 사람도 대화를 하고 친밀감을 쌓는 것과 비슷하죠. 사람은 털을 골라주진 않잖아요. 근데 2등 침팬지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1등 침팬지의 자리를 넘봅니다. 그렇지만 2등 침팬지는 그 털 골라주는 그런 사회성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그 침팬지가 1등 침팬지에게 도전을 해요. 도전을 하는데 이깁니다. 2등 침팬지가. 근데 여기서 좀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그 집단의 무리들이 2등 침팬지를 자기들의 리더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2등 침팬지를 인정해주지 않고 여전히 이제 그 알파 침팬지를 자기들의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해요. 2등 침팬지는 힘이 강하지만 왕따를 당하고 그걸 봤어요. 근데 제가 계속 하는 얘기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참 학교 다닐 때죠. 침팬지 무리는 거의 이제 군집이 가장 맥시멈이 됐을 때가 한 40마리에서 50마리 개체였다고 하는데 그 다큐멘터리는 또 좀 흥미로웠던 게 그 침팬지 군집이 150마리 가량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인원 참 한 반의 인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약간 다른 점은 거기에는 이제 유아기나 청소년기의 침팬지도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반에 이제 보통 저는 35명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요. 그 반에 대장이 있어요. 다들 뭐 여자애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남자애들은 참 그런 완력 싸움을 하지 않더라도 그 반의 골목대장이죠. 그 골목대장을 인정을 하거나 아무튼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못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그 침팬지 다큐멘터리의 달랐던 점은 그 학교에서의 1등인 친구는 사교성이 굉장히 떨어졌었습니다. 항상 그 모든 친구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고 약간 스스로를 좀 고립시켰던 면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항상 도전이 있죠. 그런 2등 침팬지의 시비나 싸움처럼 본인이 1등 자리를 원하지 않았음에도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1등 자리로 올려놓고 그런 다른 반에서의 이제 시비나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외로움을 많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가장 나대는 것은 그 반에서 2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좀 희한했던 거는 그 2등은 또 1등에게 도전을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굉장한 리스크를 감수해야겠죠. 그리고 그 졌을 때의 이제 수모가 굉장히 본인을 1등인 사람보다 더 창피하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정말 그 싸움을 이기지 못했을 때는 지레짐작해서 다들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눈빛을 보낼 거를 본인도 인식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일 약한 친구들을 건드려요. 꼭 괴롭히는 것만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툭툭 치는 행위들을 계속하고, 뭐 그러니까 일부러 기분을 나쁘게 한 다음에 네가 기분을 나쁘면 뭐 어쩔 거냐 이런 태도를 보이죠. 아무튼 그런 침팬지와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서열이란 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참 그동안 일을 해왔던 것들이 대부분은 남성주의의 사회였습니다. 저는 계급을 굉장히 싫어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뭐 저는 이제 계급을 타파하는 체게바라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 계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위계 질서가 있고 책임 관계와 문제 해결 능력에서 집단이 보여주는 그런 더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했다시피 사회에 나오면은 그 2등 침팬지라는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집니다. 왜냐면 모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이상 폭력을 쓸 수 없잖아요. 그것을 이제 보통 능력으로 평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나를 속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학창시절에는 나의 자리를 지키죠. 뭐 그게 본인이 알파 침팬지가 됐든 2등 침팬지가 됐든 그 밑에 있는 뭔가가 됐든 간에 나의 자리를 지키지만 이 직장이라는 곳에 가게 되면 그 본인의 원래 있던 자리를 본인이 속일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또 언젠가는 본인이 조금 좋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정말 그 집단에서의 그런 무언의 계급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친구가 1등이고 저 친구가 2등이고 이런 계급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정하는 것이죠. 당신은 부장, 당신은 과장, 당신은 대리, 당신은 사원 이런 식으로요.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10등 침팬지 정도, 그러니까 거의 하위권이죠.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 정말 그 지배욕에 치밀어서 그런 1등 침팬지의 미덕이죠.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진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죠. 왜냐면 사실 정말 1등의 자리는 우리가 저 사람을 1등으로 세워놓고 우리가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는 또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게 뭐 무조건 폭력적인 게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평화적인 거죠. 계급이란 게 가장 평화적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인위적으로 시켰을 때는 그 집단에서의 참 그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용인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역시 저는 항상 그런 이제 계급 사회에 들어갔을 때는 거의 항상 막내였죠. 그리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제 또래의 사람들은 없었고
힘들죠, 찾아보기가. 거의 저보다 일단 띠동갑 이상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막내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응당 막내의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가오상하는 행위들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음료수를 사와라 이런 걸 들었을 때 제 기분이 나빠졌던 게 전혀 아니에요. 청소 좀 해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요, 응당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한 나의 리더가 그렇게 가장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그 집단은 저와 속해 있는 같은 집단이고, 그럼 우리의 리더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저도 참 계급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리더의 자질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굉장히 이상한 행동들을 자꾸 합니다. 그런, 사실 리더의 자질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감이거든요. 털 고르기를 하는 이유와, 그러니까 1등 침팬지가 가만히 있으면 주변 침팬지들이 와서 털을 골라주고, 또한 1등 침팬지 또한 그 침팬지들의 털을 골라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리더가 공감의 미덕을 갖고 그 아랫사람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걸 할 때 불편한지, 이건 참으로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자세죠. 부모의 자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케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안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 무리에 정말 속해 있다는 느낌이 들고, 이것을 전체주의라고 포장하셔는 안 됩니다. 이것은 유대감이고, 그런 불안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고, 사람은 좋은 걸 계속 하게 돼 있다 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하지 않아요. 그리고 2등 침팬지가 하는 그런 시비를 거는 행위들을 그게 리더의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또한 저의 존재 자체에서 불안감이나 아니면 위협을 느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가 뭐 엄청 알파메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보다 서열이 낮은 사람이 실질적으로의 계급이 높았을 경우에 정말 그 사람이 더 먼저 빨리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감정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본인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겠죠. 본인에게 리더의 자질이 없고, 왜냐면 누구나라도 다 승진을 하고 싶고 더 좋은 자리를 가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심과 정말 아상이 그런 이상한 비행동을 이렇게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정말 엄청 염증을 느끼고 저는 피곤해요. 저는 뭐 굳이 뭘 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생물학적 시스템 발동을 합니다. 저는 제가 리더라고 생각하고 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염없이 관대합니다. 그가 하라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죠. 그리고 뭐 또 그런 것들을 이행했을 때 그 리더의 자질이 있는 사람들은 응당 그 대가를 지불해주기 마련입니다. 그 값을 치러주는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아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갖기는 좀 힘든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회식을 시켜준다든지, 뭐 회사 돈으로 생겼을 때 그렇게 시키는 회식 말고요. 그러니까 사비로 뭐 조금 뭘 산다든지, 아무튼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하는 거죠. 그런 행위들을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이 높이 올라갔을 때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 대해서요. 왜냐면 본인이 여태까지 살면서 생물학적으로 그런 경험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또한
그런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는 했지만 느낌적으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그런 나에게 하사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고,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잘 지내려고 이러는 건지 굉장히 어색하죠. 그러니까 모든 게 어색합니다.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런 어울리지가 않음이 있는 사람이 참, 저는 그래서 오늘 배에서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네. 하고 싶은 말은, 그만큼 스스로를 잘 아시나요? 다들? 그러니까 침팬지들은 본인이 낮은 서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기서 장수했던 침팬지는 거의 7, 8등, 6등 뭐 이런 축에 속하는 침팬지였습니다. 이상하죠? 왜 본인이 그 부당함을 느끼고 막 이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마음이 아니라 본인이 그 집단에서의 일원으로서 그 집단이 주는 또한 안정감과 안전이 보장이 되죠. 왜냐면 나에게 도전하는 것은 곧 우리 집단에게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전쟁을 방불케 하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계급의 그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 부하가 쪽팔림을 당했을 때는 그것이, 내가 리더의 자질이 있다면 내가 앞서서 나서서 그 하기 싫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그것은 나의 부하가 당한 수모를 떠나서 이 나의 집단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리더고 그 집단을 사랑하면 그 싸움을 굳이 하기 싫어도 명분이라고 하죠. 명분이 생겼으니 도전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하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감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 집단을 본인의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사회 시스템은 그것이 무너지기 참 정말 이미 좋은 국면에 다다랐습니다. 정말 많은 기성세대 분들이 그런 주요 요직들을 차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많이 배운 청년들과 더 많이 생각할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고, 예전처럼 일방적인 지시를 하면 그걸 응당 따라야 하는 게 본인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걸 지키고 싶을 겁니다. 왜냐면 그것이 좋으니까요. 그건 참 좋죠.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무슨 말을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다 알아서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스스로를 정말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렇지만 자연의 섭리는 언제나 진정한 알파를 대장으로 데려갑니다. 그것이 본인의 것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하게 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결론이 거의 다 달았죠. MZ세대들은 또한, 저 또한 그렇지만, 이걸 MZ세대라고 단순히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그런 집단 문화 있죠. 집단 문화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야만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해요. 이 단순히 하루아침에 만든 시스템이 아니란 거죠. 거의 몇천만 년에 걸쳐서 생긴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그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정말 충돌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정말 신세대들과 구세대들의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당신들이 이 몇천만 년의 유인원의 역사를 지금 엎어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저항이 있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그런 시비와 도전과 그냥 그런 질투라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알파가 아닌데 알파인 친구가 자기 밑으로 부하 직원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질투가 나겠죠. 왜냐면 본인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카르마와 아우라와 그런 시스템, 리더의 시스템을 체화시키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런 것들이 정말 직장을 다시 한번 도전하게 할 때 참 회의감이 들게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요즘 애들은 돈을 많이 요구한다, 아니면은 뭐 허드렛 일을 하기 싫어한다, 뭐 그런 거. 전혀 맥락을 잘못 짚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이유는 결국 지금 당신들이 만든 시스템과 이 믿고 있는 것들이 자연의 섭리와 얼마나 충돌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진실되게 본인의 마음에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면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많은 것들을 스스로를 속여왔으니까요. 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본인의 가정을 지켰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서를 할 거예요. 왜냐면 저 역시도 문득 그랬던 순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제가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저의 동생들과 이 후배들과 이 사회에서의 그런 친구들에게 저도 똑같이 하는 괴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요, 당신들을. 그러니까 이해할게요. 다 이유가 있으셨겠죠. 정말 그렇지만 한번 우리 이 골마 터진 문제를 정말 직시합시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라투스트라, 어디에 있는가 나의 고향은. 저는 알파메일이 아닙니다. 저는 참 좀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책략가에 가깝고 항상 뭔가 분석하는 걸 잘해요. 저는 완력이 세지 않고 그런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은 아니지만요, 제가 있어야 할 자리를 대충 저는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젠가 제가 저의 그런 위치와 실제적인 위치죠, 저의 생물학적 위치요, 그런 것과 맞지 않은 위치에 올라섰을 때 저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 생물학적 시스템이 그 자리를 하지 말라고 온갖 신호를 내뿜을 거예요. 더 스트레스를 받겠죠, 많이. 그런 스트레스를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부하 직원에게 또 풀지 마십시오. 그 스트레스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생기는지 정말 그렇게 한다면 정말 건강한 직장 문화도 생길 거고 일하고 싶은 사회가 될 겁니다. 정말로. 본인이 알파메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알파메일은 정말 드문 겁니다. 단순히 요즘 인스타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몸을 키우고 그렇게 상대방을 위협하고 뭔가를 갈취하고 그런 것이 알파메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균형을 지킬 수 있는 남자가 진정 알파메일이죠. 이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침팬지들도 그렇지만요, 1등 침팬지의 공격성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안 건드려 싸움을 안 해요. 진짜 싸움을 많이 하는 침팬지들은 오히려 하위 계층의 침팬지들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분노가 있겠죠.
그런 알파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을 수능하고 사는 침팬지들도 많지만 아닌 침팬지들도 있죠. 아까처럼 2등 침팬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느꼈을 때 소위 말하는 공격성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일 뿐이지, 그렇게 진짜 멋있는 남자는 함부로 주먹이나 손을 휘두르지 않고 말을 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본인의 책임으로 돌려요. 그런 얘기를 하면 참 저도 창피하고 많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되돌아보는 만큼 정말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정말 쉽죠. 본인이 알파라고 착각하기가. 왜냐면 그 가정이 있으면 다른 수컷이 거기에 참여할 수가 없고, 본인이 제일 강한 남자니까요. 그런 외부에서의 그런 괴리를 가정에서 풀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또 발생하는 거죠. 아무튼 그 본인의 자리를 열심히 찾아갑시다. 네. 열심히 열변을 토했는데 좀 유의미한 영상이 됐으면 좋겠네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